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우주는 늘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며 삶의 흐름이 다음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불안하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이며 평범했던 하루가 갑자기 의미 없는 껍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지 기분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주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통해 당신이 그 변화를 인식하기를 기다립니다. 칼 융은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변화는 항상 영혼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무의식은 먼저 진동하고 흔들리고 새로운 구조를 향해 열립니다. 이 무의식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혼란으로, 그 다음에는 불편함으로,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내적 목소리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신호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번개처럼 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에 속삭입니다. 지금이 변화의 때다. 너는 이미 다음 단계에 들어섰다. 이 신호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감정이 예전과 달라지고 친숙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며 설명할 수 없는 꿈들이 반복되고 어딘가로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 당신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지고 스스로를 탓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흔들림은 정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새로운 공간을 위한 자리 비우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영혼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큰 변화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 말 그대로 지금의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이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주가 당신에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모두 내면의 움직임과 외부 세계의 변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동시성, 즉 영혼과 현실이 서로를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하나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영혼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주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우주는 당신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5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여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음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확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해도 연락이 오고 마음속에서 떠올린 문장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한 번 본 적 없는 상징이 한 주 동안 여러 곳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우연의 일치겠지. 기분 탓인가? 하지만 칼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화할 때 외부 세계는 반드시 그것에 반응한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일 때 세계 역시 그 움직임에 맞춰 상징과 사건을 통해 반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동시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숫자 111, 222, 3333, 7777 특정 이름이나 단어가 하루에도 여러 번 들려옴. 마음속에서 떠올린 사람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 우연히 듣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나옴. 책을 펼쳤는데 마치 당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문장이 등장함. 같은 메시지가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외부에 퍼져나간 결과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의 방향에 맞춰 에너지를 정렬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때로는 직관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로 다가오며
때로는 외부 현실에서 반복되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고 있는 길은 맞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문이 곧 열린다. 동시성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것은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마음과 현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기분 탓이야. 우연이겠지. 바쁘니까 깊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영혼의 언어는 언제나 상징입니다. 그리고 상징은 우연을 가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변화의 문턱에서는 동시성의 빈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등을 밀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듯합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기품입니다. 하루 중 마음이 흔들린 지점을 기억하고 반복되는 상징을 기록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삶의 힌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결코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이런 우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향해 천천히 문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호는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는 지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공허함이 밀려오고 시끌벅적한 공간에서조차 마음이 조용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저 적당한 소음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몸과 마음을 압도하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누군가의 말에 맞춰 웃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달라졌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그러나 이 고독의 흐름은 문제가 아니라 징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세상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무의식이 조용히 당신을 안쪽으로 이끄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당신이 진짜 자신과 다시 만나기 위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기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이 새롭게 구성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부 정지와도 같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균열들을 바라보고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의 잔해들을 정리하기 위해 영혼이 스스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들은 매우 섬세합니다. 대화가 불필요하게 느껴짐,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단절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홀로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편안함, 과거의 관심사들이 갑자기 무의미해짐, 감정들이 깊게 가라앉아 스스로를 다시 느끼는 경험. 이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잊고 있던 언어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의미가 태어나고 고요함 속에서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인간은 자기 영혼의 진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 시기를 통해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은 비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옛 습관, 옛 관계, 옛 환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알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전의 자아는 더 이상 당신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고독은 도망이 아닙니다. 고독은 준비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담기 위한, 더 넓은 의식을 맞이하기 위한 내면의 공간 확장입니다. 만약 지금 혼자 있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당신이 변화의 문턱에 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보기 힘든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순간에 일이 어긋나고 거의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뒤로 밀려나는 듯한 반복이 이어집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을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손이 닿는 찰나에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멀어져 버립니다. 이 경험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기 방해의 흔적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무의식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충돌할 때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린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의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그림자 샤에도우는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다는 경험은 우주의 잔인한 농담이 아니라 내면 충돌의 표면화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는 두 가지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종종 같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지는 성공, 원하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랑, 원하지만 잃을까 두려워 움츠러드는 기회.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늘, 거의, 늘, 직전, 늘, 바로 앞.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의식은 새로움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것에 대한 공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인생이 바뀌고, 사랑하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성취하면 책임이 늘어납니다. 그 변화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림자는 당신을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진짜 앞단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이상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문 앞에서는 자기 방해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림자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가? 너의 그림자까지 끌어안고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이 자기 방해의 패턴은 당신이 뒤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의식은 늘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넘어서면 비로소 새로운 현실이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부분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그 문에 다시 한번 도달한 것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에 거의 도달하지만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꿈이 현실과 맞닿는 순간 다시 안개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패턴은 오랫동안 계속되며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스스로가 불운하다고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고대 신화 속에서 탕탈로스는 영원히 목이 마른 상태로 앞에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배고픔 속에서 닿을 듯한 열매를 끝내 잡지 못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세상은 이 이야기를 저주로 이해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내면의 갈등이 의도로서 반복되는 상징적 패턴입니다. 탐탈로스의 고통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 앞에서 마비되는 인간의 심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을 원해. 나는 사랑을 원해. 나는 변화되길 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원할수록 더 멀어지고, 다가갈수록 갑자기 두려움이 솟구치며 기회를 눈앞에 두면 이상하게 망설입니다. 이 탕탈로스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풍요는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은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당신을 바로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거의 얻을 뻔한 것들이 인생 곳곳에 쌓여갑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회 앞에서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압박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모를 회피, 마지막 단계에서의 느닷없는 번복, 성공 직후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자책과 불안. 이 감정들은 당신을 실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성장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 앞에서는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그러나 성숙한 영혼은 그 변화가 자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알아차립니다. 우주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이런 패턴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이 패턴을 이해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항상 거의 도달했다가 멈추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패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탕탈로스의 저주는 끝없는 갈망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변화가 오기 직전 대부분의 영혼이 반드시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 어딘가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마치 이유 없는 두려움이 몸을 감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이 감정들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즉 당신이 외면하고 싶어 했던 내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의 잠재력 중 아직 쓰이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온갖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을 스스로 막아서는 행동들은 그림자가 신호를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가능한 일을 일부러 미루고 마음속에서는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기회를 잡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지고 변화가 다가오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직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내가 완전히 경험해보지 않은 것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행복을 두려워하고 성공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틀을 부수기 때문입니다. 그 틀을 지키려는 힘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변화가 곧 정체성의 붕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안전해 보이는 과거로 되돌아가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그림자를 마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스스로를 막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 패턴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이 갑자기 깊어지고 설명할 수 없음, 말하기 어려운 고독,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예민해짐, 감정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사라짐,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름, 이 모든 것은 내면에서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혼란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심할수록 당신은 변화의 문턱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만이 온전한 자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에게 오래된 패턴을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현실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꿈이 이상하게 또렷해지고 마치 현실보다 생생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고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꿈의 잔상이 오래 머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무작위적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직접 보내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칼 융은 꿈을 영혼에 숨겨진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 입술 끝에서 말하지 못한 진실, 의식이 외면한 상처들, 이 모든 것이 꿈의 형태로 다시 떠올라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를 합니다. 최근의 꿈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은 더욱 뚜렷합니다. 문이 열리거나 물이 넘실거리거나 하늘로 떠오르거나 불길이 무언가를 태워 없애거나 낯선 존재와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환상적 장면이 아니라 당신의 심층 의식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문도어르은 새로운 가능성, 물, water은 감정의 흐름, 불, fire은 정화와 재탄생, 높이 나는 꿈은 인식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의 꿈은 종종 반복됩니다. 비슷한 장소, 비슷한 상황, 비슷한 느낌.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메시지가 아직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의식은 절대 서둘러 말을 하지 않지만 절대 포기하고 메시지를 놓치게 두지도 않습니다. 어떤 꿈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꿈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하며 어떤 꿈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실제 삶에서 어느 순간 현실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 즉 꿈과 현실이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새 길로 향하고 있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언제나 먼저 반응합니다. 그 무의식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가 바로 생생한 꿈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아를 연습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하고 감정의 틀을 다시 정비하고 잊었던 내면의 조각들을 불러와 하나로 묶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이 꿈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꿈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정렬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보다 먼저 앞서가며 다가오는 미래와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흔적이 꿈으로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꿈속에서 문을 열고 높은 곳을 오르고 강한 빛을 향해 걷거나 무언가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변화의 문 앞에 와 있다는 신호, 당신의 무의식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 우주가 당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줄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꿈이 갑자기 깊어지고 상징으로 가득 차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곧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신호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의 변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내면의 세계가 조용히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불편함, 반복되는 우연, 자연스러운 관계의 종료, 고독의 부름, 그리고 그림자의 속삭임. 이 모든 것은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을 거쳐야 한다. 당신은 지금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은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고독은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보는 그림자는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다. 그러니 다음 문을 두드려라.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저항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신호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의 여정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향해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갈 용기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호는 먼저 오고 선물은 그 다음에 옵니다.